네, 인증기준 3 T3 과정 시작하겠습니다. T3 과정 같은 경우 그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인증기준으로 재구성한 내용으로 사실 법규를 반복하는 그런 학습을 이제 하시게 될 겁니다. 한층 이제 이해가 좀 수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이랑 개인정보보호 실무 익히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수보제 파정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개인정보 생명주기 2022 버전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꼭 2번, 3번 이상 보시면서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나왔던 생명주기에 나왔던 도움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노사정유 번건성 특인 저는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도움이 좀 안 맞긴 한데 도움 같은 경우는 제 도움은 하나의 참고사항이에요. 여러분이 만든 도움으로 암기하기 쉬운 걸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생명주기 제가 강의한 데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311 개인정보 수집 제한입니다.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필수 정보 이외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선택 항목으로 구분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잠깐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가 저렇게 비즈니스를 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보통 요즘에 플랫폼 비즈니스를 이제 한다고 하면 고객의 이제 개인정보가 이제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 개인이 이 비즈니스에서 대가를 지불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 개인정보 이거를 우리 업무상 많이 필요한데 이거를 이제 필수적으로 수집해야 되는 정보, 그리고 비즈니스에 더 이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조금 될 만한 그런 정보는 이제 선택 정보로 구분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필수 정보, 선택 정보 구분해서 필수는 서비스 거부 하면은 아예 서비스가 안 되는 거고, 선택은 선택 정보를 수집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거부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 겁니다.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필수겠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주소, 계좌 이런 것들은 이제 선택으로 받는 경우죠. 또 하나 있는다면은 가족관계 이런 것들은 수집하려면 선택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항목들을 이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기재를 해야 되죠. 여기에 이 사용자의 광고, 수신 동의 이런 부분도 테이블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테이블이 만들어졌으면 우리 이제 인터넷에서 여기서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것들은 이제 필수로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리고 계좌번호 당장은 필요 없지만 선택 정보로 이렇게 수집을 하는 폼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집이 되면 회원 가입이 되고 쇼핑몰에서는 이제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고 어떤 게임 사이트면 이제 게임에 참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만약에 서비스 미이용을 한다, 회원 탈퇴를 한다, 그러면 원래의 이 개인정보 테이블에서 이 분리보관을 하고 법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보존해야 되는 기록들을 남겨 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는 최소 수집, 이게 이제 뭐 need to do죠. 알 필요, 할 필요, 이거에 따라서 수집을 하는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내용들 주요 확인 사항인데요. 개인정보 수집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또는 법령에 근거한 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가. 최소한의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 이게 이제 선택정보죠. 선택정보 같은 경우는 정보 주체가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동의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런 최소한의 정보 이외에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또는 재화의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수집에 16조에 이 수집 제한이 있고요. 특례 조항에도 해당 조항이 있습니다. 증적으로는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 양식, 이런 거죠. 그리고 오프라인 개인정보 수집 양식, 이거를 뭐 서면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 이쪽에 있죠. 결함사를 보시면 회원 가입 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이외에 기타 정보, 선택 정보죠. 이거를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으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로 동의받는 경우, 이럴 때 결함이 되고, 예를 들어서 선택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괄로 받아도 결함은 아닙니다. 회원 양식에서 필수 정보와 선택 정보로 나눠서 동의를 받고 있으나 필수 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 항목에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에 과도한 개인정보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금 필수 정보와 선택 정보가 있는데 선택 정보를 필수 정보로 이렇게 넣은 거죠. 회원 가입 양식에서 필수 정보와 선택 정보를 구분하여 별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선택 정보에 동의하지 않아도 회원 가입이 가능함을 정보 주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그래서 필수 선택 여부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런 것들. 그래서 선택 정보는 거부권이 있는 거고, 거부하더라도 회원 가입은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잘 고지가 안 된 경우고, 회원 가입 화면에서 선택 정보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선택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거나 회원 가입이 차단되는 경우, 결함이죠. 그래서 메시지 박스에 모두 동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않아요, 이런 경우죠. 채용 계약 시 채용 예정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족사항 등을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이럴 때는 뭐 선택 정보로 이제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선택 정보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최소로 수집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채용과 관련돼서 가족, 옛날 같은 경우 사상 검증 차원에서 연좌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연좌제 같은 게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가족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정보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 법령에 근거하여 최소한의 정보 수집, 그래서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죠. 개인정보 수집 또는 계약 체결 이행을 위해서 이제 불가피한 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한다. 최소한의 정보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 사업자가 부담을 한다. 그래서 심사원이나 아니면 이제 외부기관, 감사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금보원이나 키사나 이럴 때 최소한의 정보가 맞느냐? 그것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을 한다는 게 주장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비즈니스상 필요함을 증명을 해야 되죠. 최소한의 개인정보란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이야기하고요. 수집 포괄 동의 금지, 그래서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항목을 필수랑 선택으로 나눠서 각각 동의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선택에는 마케팅이 될 수도 있고,
뭐 고유식별 정보가 될 수도 있고, 뭐 민감 정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이렇게 동의, 미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여기에 별도로 민감정보 수집 동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별도로 동의를 이렇게 받도록 하는 거죠. 재화 서비스 제공 거부 금지, 선택 항목의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죠. 그래서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목한기 거에서 거가 없다 하더라도 인증 기준에도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 위반은 아니더라도 인증 기준에도 있고 거부권을 고지하는 게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회원 가입 과정에서 선택 정보에 동의하지 않거나 입력하지 않더라도 필수적인 서비스 이용은 가능하다. 하지만 선택 정보를 거부했다 그러면 선택 정보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이용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이익의 내용을 알려줘야죠.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무엇이냐? 뭐 쇼핑업체 상품 배송하기 위해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거는 필요하죠. 우리 택배 보낼 때 수집하는 정보. 하지만 직업, 생년월일, 배송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최소 정보가 아니죠. 전혀 뭐 배송에 상관이 없는 거고, 취업 희망자, 경력, 전공, 자격증 이런 거는 최소한의 정보라고 할 수 있으나, 가족관계, 결혼 유무, 본적 이런 것들은 최소한의 정보의 범위를 벗어난 거죠. 물론 이제 면접하는 때는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때는 이제 대면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고, 그런 것들은 이 개인정보 수집 제한에 상관은 없지만 좀 요즘 같은 그런 시대에서는 좀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채용 계약과 관련 없이 가족사항, 여기 지금 보면 이제 가족사항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버지가 회사 임원이다, 이런 것들 옛날에 적으면은 약간 가점이 있고 그랬었죠. 정치인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은 과도하다. 배드 케이스고요. 두 번째, 서비스 제공이 거부된 사례. 모두 수집 이용 동의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하고 넘어가지 않는 경우죠. 못 넘어가게 하는 거, 이런 것도 견함입니다. 다음에 312 개인정보 수집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하는 게 이제 어떻게 하면 합의. 협의랑 합의는 다르죠. 합의는 양쪽에서 수용을 한 거죠. 이 거래 조건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려면 명확하게 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동의 기록을 남기고, 이런 것들에 관한 인증 기준입니다. 개인정보는 정보주체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하려고 할 때는 법정 대리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만 14세 미만 아동 동의받는 부분도 결국엔 동의잖아요. 그것도 이번 인증 기준에 312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정보주체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고 있는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동의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의 받는다고 해도 잘못된 건 아니고요. 동의를 받는 방법, 이건 보통 매체죠. 서면이든지 홈페이지든지 이런 것들 의미하고요. 시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 14세랑 시점, 이거 두 개는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현재 개인정보 처리에 필요한 정보가 아니면 이 미래는 과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송 주소나 이런 거는 회원 가입할 때 받는 것은 이 수집 동의에서 시점에 결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보주체 이용자의 동의를 서면 전자문서로 받는 경우 법령에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 명확히 표시하여 알기 쉽게 하고 있는가. 홍민국이 목자 봤었죠.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법정 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 법정 대리인 동의받기 위해서는 연락이 돼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법정 대리인 그런 신상에 관한 정보, 이거를 동의 없이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법정 대리인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가, 동의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가. 그래서 증적에는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 양식, 이런 화면, 그리고 오프라인 개인정보 수집 양식, 그리고 동의 기록, 회원 DB, 그래서 뭐 아이디 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뭐 개인정보 수집, 뭐 패스워드 뭐 이렇게 나오면서 동의의 보통 이제 일자 이거를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뭐 22년 뭐 05, 23 뭐 이런 식으로 남겨 놓습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 기록,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 이렇게 증적이 있고요. 결함을 보시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 고지사항의 동의 거부 권리, 동의 거부 불이익의 내용을 누락한 경우 결함이고요. 지금 아까는 뭐 최소 수집이었잖아요. 수집 제한은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원칙이고, 원칙 311은 312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의예요. 그래서 아까 거부권 같은 경우도 여기는 이제 동의 받기 전에 고지하는 부분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안내하는 경우, 보통 이렇게 뭐 등 뭐 이렇게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동의를 받는 거 안 된다는 거고요. 회원 가입 시에 추후 물품 구매 시 결제 배송 정보를 미리 필수 항목으로 수집하는 경우, 그리고 Q&A, 이게 이제 시점이죠. 시점의 결함. Q&A 게시판을 통해 비회원의 개인정보 수집하면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 회원 같은 경우는 뭐 가입을 한 분이고 그런 걸 싫어하죠. 본인의 개인정보가 여기저기 수집 되는 것을 보통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회원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뭐 일회성으로 보통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많잖아요. 이런다 하더라도 뭐 개인정보가 수집이 됐으니까 뭐 동의를 받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회원 개인정보 뭐 수집 동의 이런 메뉴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하면서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그리고 만 14세 미만 아동이라고 하면 그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회원 가입 단계에서 생년월일을 통해 나이 체크를 해야 되죠. 나이를 속일 수도 있죠. 뭐 08년생 뭐 이렇게 썼는데 뭐 아닐 수도 있잖아요. 특히 뭐 게임 사이트 같은 경우 이렇게 좀 미성년에게는 제약이 있잖아요. 뭐 셧다운제가 지금은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뭐 현질이라고 아이템 구매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요즘에 미성년이라고 해도 그 휴대전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 인증을 보통 하도록 하고 있죠. 법정 대리인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하여 미성년자 등 아동의 법정 대리인으로 보기 어려운데 법정 대리인 동의가 가능한 경우, 뭐 형이나 뭐 누나나 뭐 이런 경우는 법정 대리인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뭐 그리고 법정 대리인의 개인정보, 이름,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한 이후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장기간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보통 이러면 5일 이내 파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보유하는 경우 결함이죠. 뭐 동의가 확인이 안 되면 동의를 안 했다고 보는 게 법률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법정 대리인 동의에 근거하여 만 14세 미만의 아동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으나 기록을 보존하지 않아 법정 대리인 동의와 관련된 사항, 법정 대리인 명, 동의 일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에서는 이제 증거 우선이잖아요. 기록이 보존이 안 됐으면 뭐 그냥 주장을 한다고 인정은 되지 않습니다.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친권자, 보통 부모겠죠. 뭐 부모가 없는 경우 뭐 큰아버지나 뭐 이렇게도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부모, 그리고 후견인, 뭐 재산 관리인, 뭐 유언 집행자, 뭐 이럴 때는 뭐 변호사가 될 수도 있겠죠.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 주체 내용 고지 후 동의, 수집 이용이 가능한 경우 동의 시 고지 사항,
기본적으로 목한기거겠죠. 뒤에 이제 나오니까요. 수집 매체. 이걸 이제 보통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집 매체에 따른 동의를 받는 방법. 그리고 회원 가입, 계약 체결 단계에서 포괄적으로 수집하지 말아야 하며 해당 시점에 수집하여야 함. 그래서 결제할 때, 배송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송을 한다. 그러면 기존에 배송을 받았던 기본 주소가 있죠. 근데 항상 그쪽으로 받진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회사로 받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제 어머니 집으로 받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뭐 본인 집으로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뭐 디폴트를 하나 놔두고 추가적으로 또 입력을 하고 이렇게 보통 동의를 받고 있죠. 그리고 반복적인 서비스의 경우 최초 서비스 시점에 선택 동의 항목으로 분류하여서 동의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최초에 받는다고 해서 선택 정보가 무조건 결함은 아니고요. 선택으로 별도 동의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 내용 명확히 표시, 홍민고기 목자. 아동 개인정보, 만 14세 미만 개인정보 처리할 때는 법정대리인 확인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법정대리인 동의받기 위해서 법정대리인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이름, 연락처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이 가능하다. 이 목적은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는 목적이지 홍보나 다른 용도로 그 목적에 이용을 하는 것은 안 되죠. 아동에게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 수집하는 이유를 알려야 한다. 웅진 싱크빅이면 웅진 싱크빅의 수학 선생님이고 내 연락처는 이거야. 그러면서 어머니 그 연락처랑 성명을 알 수 있을까? 이렇게 물론 이제 아이가 학습지를 신청하려고 했을 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경우죠. 이걸 알기 쉽게 또 친절하게 해야 됩니다. 법정 대리인 인지, 정보 인지와 진위 여부 확인, 이런 입증 책임은 당연히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있겠죠. 확인하는 방법은 아동과의 나이 차이 확인. 그래서 아동이 예를 들어서 8세다. 그러면 어머니가 몇 세시지? 그런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거부하거나 5일 이내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파기를 해야 합니다. 기록으로 남겨야 할 사항, 동의 일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의 항목, 동의자, 동의 방법, 보존 기간, 회원 탈퇴 등 개인정보 파기할 때까지. 그래서 전인 우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자서명, 인증, 우편, 팩스, 전자우편, 그리고 전화통화 이런 것도 다 기록이 남으면 인정이 되고요. 보유기간, 이거는 처리방침이나 법령 등을 통해서 보유기간을 확인하면 되고요. 그래도 저도 이제 사이트 같은 데 가입할 때 처리방침이나 이런 거를 꼭 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회사인지 한번 확인을 하고 있고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이제 보통 최소한의 보유기간을 설정하는데요. 이걸 모른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른 법령에서 보존해야 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타사의 사례를 가지고 보유기간을 산정을 합니다.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 계약 체결 이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보통 이때는 필수 정보라고 볼 수 있죠. 필수 정보. 그럴 때는 수집 근거와 수집 목적 항목을 안내하여야 함. 관행적으로 이제 두 가지인데요. 수집 동의합니다. 필수. 미동의는 없어요. 미동의하면 서비스를 안 하겠다는 거니까 이렇게 안내할 수도 있고요. 확인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동의 방식, 고지 방식 참고하시고요. 수집 이용이 가능한 경우, 이거 많이 했죠. 동법 공개 급정, 그리고 개요다. 법에서 했던 부분이고요. 두음으로까지 알고 계시고 동법 공개 급정, 개요다 한 다음에 한번 써봐야죠.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공공기관, 그리고 계약, 급박, 정당한 이익,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 필요가 있겠죠. 고지사항, 목한기거,
그리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목한기. 수집 매체에 따른 동의를 받는 방법, 서면, 아까 전인 유통 이거라고 볼 수가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CPPG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문제로 자주 나오고요. 5가지 방법에 준하는 방법. 여기 보시면 이게 6번이겠죠. 전자 서명, 문자 메시지, 신용카드 비밀번호 이런 것도 해당이 된다. 홍미훈 고기 목자 여기 나오네요. 명확히 표시하는 거. 옛날에 홈플러스가 1포인트 깨알 글씨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용자를 농락한 거죠. 그런 거 못하게 명확하게 표시를 하는 부분. 그래서 명확하게 하는 거는 이제 9포인트 이상, 1포인트 이런 거 안 되고요. 20%를 다른 내용보다 크게. 9포인트면 여기는 11포인트 이 정도 해야 되겠죠. 색깔, 굵기 또는 밑줄 이렇게 또는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막 명확하게 색깔이 안 달라, 굵기가 아니야 이렇게 막 하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좀 구분이 된다 그러면 괜찮고요. 그리고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 중요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 구분하여 표시한다. 필수랑 선택을 나누고요. 서비스 예시에서 필수 선택이 어떤 거냐? 인터넷 회원제 서비스에서 회원 식별 정보 아이디죠. 이런 것들은 필수. 상품 마케팅,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 하는 그런 것들은 선택. 온라인 결제 서비스에서 결제 정보는 필수. 결제 알림 서비스, 알림통이나 이런 것들은 선택. 이동통신 서비스에서 휴대전화 통화 이런 거는 필수고, 멤버십 할인 이런 거는 선택.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잘못 한 사례죠. 포괄적으로 고지한 사례, 이렇게 등으로 하는 거. 나중에 이메일뿐만 아니라 주소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는 안 되죠.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맞춤형 광고 경품 행사 그러면서 항목이 등이 없죠. 보유기간도 이렇게, 물론 영영은 영어를 이렇게 안 하겠죠. 더 구체적으로 해야죠. 거부권 이렇게 하면서 거부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렇게 동의를 받고 있고요. 마케팅 목적으로 동시에 여러 개의 연락처 정보 수집 사례, 휴대전화번호, 집전화번호 이런 게 과연 다 필요할까요? 수집 목적별로 개인정보 수집 항목을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원바이원으로 예를 들어서 이메일 같은 경우 관심 분야, 맞춤형 정보 제공, 휴대전화번호, 이벤트, 주소, 맞춤형 광고 이렇게 동의 여부를 별도로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규에서도 했어요. 이거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보험업법 이런 게 있는데, 법정 대리인 이걸 봐야죠. 채권 추심업, 보험 요율 산출, 보험회사 진료 기록, 병무청 진료 기록, 학교 생활 기록부, 응급환자 진료 기록 이런 것들은 법률에 규정이 있으니까 동의 없이 수집이 가능하고요.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본인 확인, 연령 확인, 보험자 의무 이행 이런 사례들 봐두시고요. 계약 체결 이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피할 수 없는 이유죠. 계약 체결 사례에서 차 사고 이력, 이 사람이 운전을 잘 못해, 너무 험하게 해. 그런 사람한테는 보험료가 상승을 하겠죠. 거래 체결 시 신용도에 따라서 이 사람에게 대출을 할 때 이율을 높이거나 그런 것들, 그리고 신용도가 낮으면 거래를 제한한다거나 이런 것들. 근로 계약 체결 시 이력서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체결, 이거 비포죠. 이거는 이제 애프터. 주문 상품 배송 시 주소가 없으면 어쩔 수가 없고, 경품 발송 시 주소. 포인트 지급, 약정을 했는데 주문 정보가 없으면 또 포인트를 지급하기가 어렵죠. 배드 케이스입니다. 거부 시 불이익 안내, 미흡 사례, 서비스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온라인 홈페이지에. 근데 구체적으로 알려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지금 뭔진 모르겠지만 어떤 뭐 정보를 제공하는 거겠죠. 맞춤형 서비스, 뭐 편의 서비스 이런 것들을 알려야 합니다. 뭐 서비스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모든 경우에 다 포함되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목적 누락, 목한 기고에서 목이 없는 경우 이런 것도 결함이고요. 홍민고기 목자 드디어 나왔네요. 그래서 이것도 기간, 이 기는 무조건 지나게 합니다. 그럼 홍보할 때 여기는 이제 홍보가 뒤에 나왔나? 안 나왔네요. 홍보, 마케팅 이런 거는 이제 판매 권유 목적이잖아요. 광고를 보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명확하게 이 목적을 표시를 해야 되고요. 민감 정보 할 때 이 항목을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고유식별 정보도 이 항목을 표시를 합니다. 목적은 또 안 해요. 그리고 기간하고요. 그리고 목자, 제3자 제공할 때 이 목적과 자를 표시를 합니다. 제3자 제공 이렇게.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고유식별 정보의 하나죠. 주여운외. 그래서 많이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는 고유식별 정보에서 중요하니까 하나로 하고 고유식별 정보랑 민감 정보는 인증 기준도 같아요. 얘만 별도로 띄어서 313이고요. 이 두 개를 합해서 314로 보면 되죠. 주민등록번호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이용 등 처리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허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대체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면 동의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동의를 받아도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고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만 된다. 그래서 명확한 법적 근거,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주민등록법, 또 정보통신망법 이런데 근거가 있습니다. 이런 건 안 통한다는 거죠. 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식별하고 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한 경우에도 아이핀, 휴대폰 인증 이런 대체 수단을 제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대체 수단 제공 안 해도 돼. 이런 건 안 되죠. 특히 회원 가입할 때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대체 수단을 제공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은행 같은 경우 회원 가입할 때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회원 가입의 목적이 아니라 개인 신용도를 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개인정보 수집 양식 보통 화면 그리고 대체 수단 제공하면 그래서 휴대폰 인증, 아이핀 이런 것들을 하는 화면이죠. 오프라인 개인정보 수집 양식, 개인정보 처리 방침 이런데 처리 방침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적 근거가 공개가 되어야 합니다. 홈페이지 가입과 관련돼서 실명 확인, 단순 회원 관리 목적으로 정보 주체 동의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한 경우 동의는 하나마나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에 하나요. 정보 주체의 주민등록번호를 시행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수집한 경우 이거는 안 됩니다. 보통 헌법, 법률, 시행령, 그 다음에 이제 고시 이런 규칙들이 있잖아요. 이 위까지는 돼요. 다른 좀 하위의 조례 규칙 이런 것들은 근거가 안 됩니다. 비밀번호 분실 시 본인 확인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를 수집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법적 근거가 없으면은 뭐 뒷 6자리 수집 못하는 거죠. 뒷 6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또 배웠잖아요. 이 뭐 주소지, 뭐 그리고 뭐 검증 번호, 뭐 이런 체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채용 전형 진행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하는 경우 안 되죠. 채용된 다음에는 임금관리대장이나 뭐 4대 보험 이런 것 때문에 필수로 수집을 해야 되지만 어차피 떨어질 사람은 뭐 수집할 이유가 없는 경우죠. 합격할 사람이라도 채용이 확정이 된 다음에 수집을 해야 합니다. 콜센터의 상품, 서비스 관련 문의 시 본인 확인, 주민등록번호 이용하는 거 안 되고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 주의 2014년도에 있었는데 이때는 무분별하게 이전에는 수집을 했던 거를 2014년 이후에는 법적 근거가 없으면 파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남아있는 것 자체가 결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집 근거가 있다는 사유로 회원 가입 단계에서 대체수단 제공하지 않는 경우 결함이고요. 주민등록번호 원칙적 처리 금지, 동의에 의한 수집은 불가하다. 그리고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시행령까지만 가능하다. 대체수단은 아이핀, 마이핀, 휴대폰 인증, PKI 인증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한 것은 각급 행정기관의 훈령, 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칙은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단순 신원 확인, 연령 확인 이런 것도 안 되고요. 전체가 아니라 뒷 7자리만 수집하는 거는 주민등록번호 고유한 특성, 유일성, 식별성을 이용하는 행위이므로 안 되고요. 주민등록번호 생성기 이런 거를 하는 것도 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가 가능한 경우, 그래서 이런 거 주민등록번호 처리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그리고 급박한 경우, 소방, 경찰 이럴 때 필요하겠죠.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옛날에 행정안전부였는데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AND 조건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보호위원회가 고시 안 하면 처리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처리가 안 되는 거고요. 정보통신망법의 본인 확인 기간, KT, U+, SKT 이런데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재판매하는 전기통신 사업자가 본인 확인으로 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동통신 사업자의 본인 확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는 경우, 보통 피지사 이런 데가 본인 확인 업무 관련돼서 수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 이용 허용 법률 사례 다시 한번 보시면 금융회사 이 거래자 실명 확인하는 거, 그리고 전자상거래법 거래 기록 보존하는 거, 전자금융거래법 전자화폐 사용하는 경우 지명의와 실지 명의와 연결하는 경우, 그리고 각종 이제 세금 관련된 거, 의료 관련된 거, 보험 관련된 거. 그래서 의료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이게 의료 사고로 했을 때 진단서, 처방전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고, 보험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